호리에 다카후미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 중 한 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간단한 습관이 끝까지 간다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모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장기 목표는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보통 성공하려면 뚜렷한 목표부터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자료를 파고들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 마치 뭐랄까 목적지 없이 항해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같다고 할까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거예요. 목표 없이 성공한 이 남자의 비밀을 그의 일상을 지배하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습관들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약간 탐정수사처럼요. 오, 재밌겠는데요? 성공으로 가는 지도가 없다면 대체 뭘 나침반 삼아서 움직이는 걸까? 그 첫 번째 단서가 바로 행동에 대한 그의 새로운 정의에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이요? 네, 우리는 보통 새의 결심처럼 뭔가 하려면 의지, 열정 이런 걸 외치잖아요. 네네. 근데 저자는 그게 다 착각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정신력으로 밀어붙이는 건 금방 방전되는 배터리 같다는 거죠. 아, 배터리? 그래서 그가 내놓은 대안이 바로 행동을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습관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습관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훨씬 더 본질적인 개념인데 바로 지금 내가 완전히 몰두할 수 있는 일을 뜻합니다. 아, 몰두.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지금 이게 재밌어서 하는 그런 행동이요? 정확합니다. 그가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계기가 딱 그래요. 어땠는데요? 무슨 IT 업계에 거물이 되겠다는 청사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중학생 때 눈 아파 컴퓨터에 빠져서 밤새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냥 좋아서. 네, 그 몰두의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글을 만든 거죠. 이건 마치 행동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유명한 말하고 똑같아요. 아, 그 말. 행동이 먼저고 의미나 결과는 나중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항상 행동의 이유나 명분을 먼저 찾으려고 했었는데 어쩌면 그게 행동의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렇죠. 그냥 지금 하고 싶은 일, 빠져들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첫 번째 단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왜? 라고 묻기 전에 무엇을?에 집중하는 것. 이게 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그렇게 몰두할 대상을 찾았다고 쳐요. 근데 그게 사업이든 예술이든 결국엔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또 상식을 뒤엎는 주장이 나와요.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독창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비결이라고까지 말해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창업가나 크리에이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지점이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근데 저자는 새로움이란 이미 있는 것들의 고편산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곱변산이요? 네. 하늘 아래 완전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죠. 이미 있는 것들의 곱변산이라. 혹시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에요. 아, 페이스북.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의 핵심 기능들, 예를 들어 실명 등록제나 좋아요 버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마크 저커버그의 머리에서 번쩍하고 나온 독창적인 발명품이었을까요? 아니었나요?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 기존에 있던 다른 소셜미디어의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더 세련되게 다듬고 최적화하고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따라하기. 좀 심하게 말하면 표절 아닌가요? 이 모방하고 창조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완벽한 복제가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재조합에 있습니다. 재조합. 네, 성공한 모델을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성공했는지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이랑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롤모델의 성공 방정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푸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결국 아이디어도 확률 게임이라는 관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스티브 잡스의 그 유명한 Connecting the Dots 연설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계획적으로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였죠. 맞습니다. 잡스의 진짜 메시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이을 수는 없다. 오직 과거를 돌아볼 때만 점들을 이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즉 지금 당장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믿는 일에 몰두하면서 수많은 점을 찍어두라는 거죠. 네. 당장은 그게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 즉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AKB48의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가 피카소가 위대한 화가가 된 이유를 다작으로 꼽은 일화도 딱 떠오르네요. 그 일화 저도 알아요. 피카소가 평생 남긴 작품이 15만 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15만 점이요. 와. 결국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행동의 총량, 그러니까 점의 개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한 우물만 퍼라는 주변의 조언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흥미를 따라 여러 점을 찍으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것. 이게 지도 없이 항해하는 그의 두 번째 나침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그렇게 여러 분야의 수많은 점을 찍으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그렇죠. 시간이 문제죠. 그런데 저자는 하루에 수십 개의 미팅을 소화하면서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심지어 로켓까지 만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하루는 48시간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간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보통 우리는 맛도 맞다 직관이라고 하죠. 한두 시간 정도의 덩어리 시간을 확보해야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자는 그게 가장 큰 착각이라고 봐요. 그의 시간 관리의 핵심은 자투리 시간의 정복에 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 10분, 약속 기다리는 5분 뭐 이런 시간들 말이죠. 근데 솔직히 그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집중 좀 하려고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꺼내든 무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요? 네, 저자는 컴퓨터를 거의 켜지 않는데요. 웬만한 문서 작업, 동영상 편집, 예산 관리까지 전부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전부요? 네, 일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첫 단계인 거죠. 잠깐만요. 동영상 편집까지 스마트폰으로요? 그건 좀 비현실적인데요. 아무래도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편리함 때문에 결과물의 완성도를 희생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호리의 철학이 드러나요. 그는 완벽한 100점짜리 결과물을 나중에 내놓는 것보다 80점짜리 결과물을 지금 당장 내놓는 게 훨씬 낫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네, 속도가 완성도를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 전략이 뭔가요? 궁금한데요. 첫째는 업무를 최대한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잘게 쪼갠다.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으면 1시간 이상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걸 자료조사, 개요짜기, 초고 작성, 퇴고처럼 10분 단위로 쪼개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는 10분 동안 스마트폰으로 자료 조사를 하고 다음 미팅까지 남은 15분 동안 개요를 짜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업무를 레고 블록처럼 만드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자투리 시간에 할 업무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미리요? 네, 막상 10분의 시간이 생겼을 때 뭐랄까 이렇게 고민하는 1, 2분조차 낭비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는 아예 택시 타면 원고 확인, 엘리베이터 기다릴 땐 스태프에게 메시지로 지시처럼 상황별로 할 일을 미리 매뉴얼처럼 정해둔다고 합니다. 와, 진짜 틈이 없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 제 첫 반응은 비싼 기기를 사기 위한 핑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자가 항상 최신형 스마트폰에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네. 예를 들어 구형 모델보다 신형 모델의 앱 실행 속도가 0.5초 빠르다고 가정해보죠. 0.5초요? 하루에 앱을 100번 실행하면 50초를 버는 셈입니다. 이게 1년, 10년 쌓이면 엄청난 시간이 되죠. 몇십만 원 더 비싼 기기에 투자하는 건 사치가 아니라 미래의 내 시간을 사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설득력 있네요. 시간의 밀도를 극한까지 높이는 것. 이게 그의 세 번째 단서군요. 그런데 이렇게 빽빽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저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멘탈이 강철인 걸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네. 그는 스스로를 신경증적 경향이 높은,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진단해요. 진짜요? 네. 강철 멘탈이라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민감해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쓴다는 거죠. 원천 차단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기서 그의 스트레스 관리법의 핵심이 드러나요. 그는 스트레스를 정신력으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환경적인 문제로 봅니다. 비유하자면 스트레스는 진공 상태를 싫어해서 마음속에 빈틈이 생기면 무조건 파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빈틈, 그러니까 한가한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해결책은 멘탈을 강화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스트레스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삶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명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재밌어요. 명상을 안 한다고요? 네, 일부러 마음을 비우고 공백을 만들면 그 틈으로 온갖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이 밀려 들어와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역발상이네요. 보통은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꽉 채워서 스트레스를 막는군요. 그렇죠. 일과 놀이로 일정을 빽빽하게 채워서 스트레스가 들어올 물리적인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단 대상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요? 그는 인간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봐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언젠가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내 인생에 훨씬 더 해롭다는 판단이죠. 듣기에는 속 시원한데 와.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음식에 대한 습관도 독특했어요. 99세까지 장수했던 소설가 세토 우치 자쿠조로의 일화가 나오죠. 네, 그분의 건강 비결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뭐였죠? 참지 않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채소는 맛이 없어서 거의 안 먹고 대신 좋아하는 고기와 술을 마음껏 즐겼다고 해요. 네, 정말요? 여기 젖으면 똥찰은 몸에 좋으니까 억지로 먹어야지라고 참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얻는 건강이 과연 행복한 삶이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스트레스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빈틈을 즐거운 일로 가득 채워서 스트레스가 깃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네 번째 단서군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하게 살려면 몸이 버텨줘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결국 모든 성과의 마지막 1%를 결정하는 건 체력이라는 거죠. 체력. 페라리 디자이너였던 오쿠야마 기요유키가 마지막에 아이디어를 짜내는 건 결국 체력 싸움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 역시 매일 거르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요. 매일요? 네, 단순히 멋진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을 막고 뇌 퍼포먼스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죠. 눈에 보이는 근육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강관리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예방의료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나서야
치료에 매달리는데 당뇨병처럼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운 병들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방이 중요하죠. 여기서 그가 자신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언급하는데 특정한 약물을 거론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철학을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철학이죠? 자신의 건강을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현대 의학과 데이터를 활용해 하나의 시스템처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시스템이요? 예를 들어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식이죠. 미래의 건강을 막연한 희망이 아닌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시스템으로서의 건강관리라.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의외였지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치아관리였어요. 치실 아니면 죽음, floss or die라는 미국 표현까지 소개하면서요. 그게 단순히 충치 예방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잇몸병, 그러니까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 모르로 퍼져나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아, 정말요? 네, 이게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부전증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무서운데요? 매일 하는 양치질과 치실 사용,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구강 관리를 넘어서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는 강력한 경고죠. 그렇군요. 최고의 컨디션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습관들로 만들어지는 거군요. 자, 이렇게 5개의 단서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간단한 습관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행동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몰두할 수 있는 일을 반복하는 습관에서 나온다. 네. 그리고 둘째, 아이디어는 독창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성공한 모델을 고변산하는 데서 탄생한다. 셋째, 시간은 자투리 시간을 정복하고 기술을 이용해서 그 밀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넷째, 스트레스는 이겨내는 게 아니라 삶을 즐거운 일로 꽉 채워서 원천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컨디션은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적 관리에서 나온다.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니까 처음은 우리가 가졌던 미스터리, 즉 목표 없이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는 미래의 목표를 보고 달리는 대신 현재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겁니다. 아, 매 순간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내다 보면 그 결과물들이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엄청난 성공처럼 보이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인생 그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인생은 그저 즐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습관들은 결국 오늘 하루를 더 즐겁게, 더 밀도 높게 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꼭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쩌면 5분 일찍 일어나거나 점심 먹고 치실을 쓰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릅니다.